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들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코로나 금융지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와,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는 가져오지 않을까요? 모랄 해저드라는 거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안 갚지 뭐. 안 갚아도 괜찮겠는데 계속해서 연기시킬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금액이 133조 원이나 되는데 2020년 이후 대출 만기 연장 횟수가 벌써 5번째예요. 2020년 3월에 시작돼서 6개월간이니까 9월 31일에 끝났거든요. 여기서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2020년 9월에서 2021년 3월로 또 연기했어요. 예, 이것을 다시 그해 9월로 연기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말입니다. 2021년 9월에서 또 올해 3월로 연기했습니다. 올해 3월에서 다시 9월로 또 연기했어요. 벌써 5번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기하면 여러분, 이게 대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참 좋네. 예, 아우성 치니까 계속 연기해 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뭐 대출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뭐 또 연기해 줄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여러분 보세요. 만기 연장 금액만 116조 6천억 원입니다. 건수로는 65만 5천 건이에요. 원금 상환 유예도 3만 7천 건이고요. 예, 11조 7천억 원입니다. 이자 상환 유예는 12,000건이고요. 예, 금액이 5조예요. 이것을 다 합치면요, 133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제 이 금액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 쉽게 말하면 나 안 갚아도 돼. 안 갚을 거야.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부채를 그때 조금씩이라도 해결했었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 이자 상환 유예금액 5조예요. 5조. 5번 연기하면서 말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자 상환까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 부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예, 실제 아무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지금 하나의 시한폭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크나큰 충격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133조 3천억 원이라는 것, 게다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물 경제가 다 무너졌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기업, 중소기업까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말입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거의 굶어 죽을 판이고요. 예, 중소기업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최저임금, 여기에다가 주 52시간 때문에 거의 죽을 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버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버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돈이 만약에 갚아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옥석을 가려서 아예 공적 자금을 만들어서 공적 자금에서 대출을 해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갔어야지, 이렇게 무작정 시중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공적 자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정부의 정책 자금 이런 게 한데 올려져서
이게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고성범 금융위원장은요, 진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후배들에게 신망을 받고 본인의 능력은 뛰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대출 만기 연장을 5번에 걸쳐서 해줄 정도로 정치권에 매번 휘둘렸고요. 본인 스스로가 질서 있는 정상화를 하겠다면서 옥석가리끼를 해서 경제의 부담을 덜 주겠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최악의 상황이 된 그런 금융위원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성범 금융위원장은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금 상환유예나 이자 상환유예 이거요, 올사물로 종료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1 컨설팅으로 채무 조정을 해서, 다시 말해서 연착륙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질서 있는 정상화였습니다. 근데 이 질서 있는 정상화가 되지 않는 바람에 이제요, 앞으로 계속 끌려다닐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의 도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진짜 위험스럽게 보는 거는요, 여기에 돈 빌린 사람들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참 많거든요. 중소기업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돈 어디서 받나요? 돈 어디서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성실히 갚을 수 있는 사람들도 뭐 또 추가 연장할 텐데 하면서 본의 아닌 기대 아닌 기대심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충격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의 어떤 파고는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런 거 하나 포퓰리즘에 휩싸여서 정치권에 휘둘려서 해결하지 못한다니, 문재인 정부가 정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같아요. 그죠?